빚이 주는 무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지갑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늘 눌려 있고 앞날이 막힌 듯 답답하다. 고지서가 도착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피하고 싶어진다. 빚이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남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은 늘 불안하다.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 무겁다.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재능이 있거나 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저 생활 속 습관이 다를 뿐이다.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빚 없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10가지. 1. 필요 없는 물건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돌이켜보면 집 안 구석구석은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하다. 세일이라는 말에 혹해서 사왔지만 몇 번 쓰지도 않은 물건. 오늘만 50%라는 광고에 결제 버튼을 눌렀던 순간들. 그렇게 산 것들은 결국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버려진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충동 구매로 산 물건의 70% 이상은 1년 안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지갑을 열었지만 결국은 돈도 잃고 공간도 잃는다. 수입은 적지 않았는데 늘 돈이 모이지 않는 건 알고 보니 불필요한 소비가 문제였다. 방 안에는 유행 지난 옷, 쓰지 않는 운동기구, 주방 한쪽의 자리만 차지하는 기계들. 어느 날 결심했다. 필요 없는 건 아예 보지도 않겠다. 쇼핑 앱을 지우고 마트에 가면 장보기 목록만 보고 바로 나왔다. 몇 달이 지나자 지출이 확연히 줄었고 통장 잔고가 덜 줄어들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통제 습관이라고 부른다. 욕망은 보지 않으면 줄어든다. 욕망이 줄어들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필요 없는 걸 아예 보지 않는 것.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다. 신용카드는 되도록 안 쓴다. 가끔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면 놀랄 때가 있다.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합쳐보면 꽤나 큰 금액이 찍혀 있다. 이게 신용카드의 무서움이다. 심리학에는 플라스틱 머니 효과라는 게 있다. 현금을 쓸 때는 뇌가 돈이 줄어든다는 고통을 강하게 느끼지만 카드를 쓸 때는 그 신호가 약하다. 그러니 더 쉽게, 더 많이 쓰게 된다. MIT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을 쓸 때보다 카드를 쓸 때 평균 40% 이상 더 지출한다. 월급을 받으면 그날 저녁에 카드값으로 거의 80%가 빠질 때가 있었다. 월급날은 잠깐 좋았다가 허탈한 날이 되는 것이다. 월급이 거의 바닥이 났으므로 또다시 카드를 쓰게 되는 것이다. 당장 돈이 없어도 한도라는 착각에 기대어 긁고 또 긁었다. 이자는 불어나고 생활은 더 힘들어졌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은 마음을 고쳐먹고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렸다. 생활비는 체크카드와 현금만 쓰겠다. 몇 달간은 기존 카드 대금을 갚느라 정말 지옥 같았다. 하지만 없으면 그냥 굶자는 마음으로 몇 달을 버텼다. 그 이후로는 신용카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너무 되었어서. 경제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실상 빚이다. 할부는 미래의 나에게 청구서를 미루는 것이고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이나 다름없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삶을 갉아먹는 도구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신용카드를 줄이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3. 남의 눈치를 보고 소비하지 않는다. 많은 소비는 사실 내 필요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옷을 살 때도 가방을 고를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마음을 흔든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이 지갑을 연다. 그런데 그런 소비는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은 뿌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만 남는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삶은 비어간다. 명품을 사서 남에게 보이고 새 휴대폰을 자랑해도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면 결국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카드값 고지서가 그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든다. 진짜 무시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빚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자기 기준으로 한다.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소박한 선택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자존감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된 상태의 태도에서 나온다. 4. 집밥을 기본으로 한다. 밖에서 사 먹고 배달시켜 먹는 건 정말 편하다. 하지만 매일 이어지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외식비는 가계 지출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집에서 직접 해 먹으면 절반도 안 된다. 무엇보다 집밥은 건강까지 지켜준다. 막상 먹기 전에는 해먹기 귀찮아서 배민을 누를까 고민하지만 냉장고 파먹기로 해먹고 나면 속으로는 그래, 잘 참았어 하는 생각이 든다. 자극적인 음식으로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라는 또 다른 빚이 기다린다. 일본 장수촌을 조사했을 때 공통점은 소박한 집밥이었다. 간단한 밥, 채소, 된장국. 소박하지만 오래가는 삶의 비결이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부엌에서의 절약은 약국에서의 낭비를 막는다. 집밥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행위다. 5. 싼 게 아니라 안 사는 게 남는 것이다. 세일이라는 문구는 강력하다. 70% 할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간다. 원래 10만 원인데 3만 원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필요 없는 물건일 때도 많다. 3만 원을 아낀 게 아니라 3만 원을 새로 쓴 것이다. 진짜 절약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시장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그 말처럼 살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 빚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기는 건 물건이 아니라 돈이다. 6. 자동차는 허세가 아닌 이동수단. 자동차는 빚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특히 외제차, 고급차는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된다.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차 한 대가 삶 전체를 흔든다. 빚 없는 사람들은 차를 이동수단으로만 본다.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진짜 부자들의 자동차를 조사했는데 다수가 중고차나 실용적인 차였다. 허세 대신 현실을 택한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이 떠오른다. 단순함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다. 7.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이번 달은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남는 돈은 없다.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른 채 통장은 비어 있다. 이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항상 빠듯하고 늘 계획은 미뤄진다.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두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적으로도 선저축 습관은 강력한 효과를 낸다. 일단 저축 계좌로 돈을 옮겨 놓으면 뇌는 그 돈을 이미 없는 돈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돈으로만 생활 패턴을 맞추게 된다. 실제로 두 사람의 사례가 있다. 한 사람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생활비, 카드값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했다. 결과는 매달 영원, 많아야 5만 원이었다. 다른 사람은 월급 25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30만 원을 자동이체로 저축 계좌에 넣었다. 처음에는 빠듯했지만 두세 달이 지나니 220만 원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익었다. 1년 뒤 두 사람의 차이는 360만 원 이상이었다. 한쪽은 늘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통장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미국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이를 넛지 효과라고 설명한다. 저축을 강제하는 환경을 만들면 스스로의 의지력이 약해도 저축이 된다. 그래서 선저축은 단순한 경제 습관이 아니라 심리 장치다. 계획이 아니라 습관이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떼어놓는 것. 그게 기본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떼어두면 시간이 지나 쌓이고 불어난다. 복리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복리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사는 행위다. 오늘의 불편함을 견디는 대신 내일의 자유로움을 얻는 거래다. 8. 무리한 대출은 미래의 족쇄다. 대출은 때로 필요하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지만 문제는 무리한 대출이다.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내 삶을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 과도한 대출이 원인이었다. 일이 잘 될 거라 믿었지만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왔다. 한 번 휘청이면 빚은 삶 전체를 끌고 가라앉힌다. 섹스피어는 말했다.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돈은 종종 우정을 잃게 하고 빚은 삶을 잃게 한다. 9. 순간의 만족보다 5년 후에 나를 생각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장의 쾌락을 쫓는다. 새 옷, 새 전자기기, 순간의 충동.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미래 시뮬레이션 효과라고 부른다. 빚 없는 사람들은 지금의 만족보다 5년 후의 자유를 택한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큰 자유를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10. 빚 없이 사는 건 자존감이라는 걸 안다. 빚이 없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가볍고 어깨가 펴진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 빚 없는 삶은 결국 자존감의 문제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 바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칸트는 말했다. 인간의 존엄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서 나온다. 빚에서 벗어나겠다는 선택. 그 작은 걸음이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빚은 무겁다. 그러나 습관은 누구나 바꿀 수 있다. 오늘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보지 않고 카드를 줄이고 집밥을 챙기고 허세 대신 단순함을 택하면 된다.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인생을 바꾼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빚에 눌려 있어서 힘들지만 매달 월급날에 방향을 1도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삶은 반드시 달라진다.